자,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후삼국 시대가 있습니다. 신라, 견훤의 후백제, 왕건의 고려가 있는데요. 자, 왕건의 고려가 있기 전에 원래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궁예의 실정으로 궁예는 이제 물러나게 되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가 돼서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918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라가 있고 후백제가 있고 고려가 있는 상황인데 후백제는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계속했고요. 왕건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후백제 공격을 계속 받던 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서 고려에 귀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조 왕건은 이 신라 지역을 자기의 세력권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려하고 후백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후백제 군하고 고려 군하고 여러 번의 전투 끝에 고려가 승리하게 되면서 왕건 세력이 이기게 되면서 고려의 왕건이 전체를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개성에 수도를 두게 됩니다. 여기 개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리고 신라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항복을 해와서 별 어려움 없이 신라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듬해 후백제를 공격을 해서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918년에 고려 건국이 되고 935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러자 이 발해의 수많은 유민이 고려로 넘어오게 되는데 태조 같은 경우에는 태조 왕건은 이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게 됩니다. 후삼국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신라나 후백제뿐만 아니고 발해 유민까지 포함을 해서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고려사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자 우리가 고려를 배울 때 왕의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도 500년 왕조기 때문에 왕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우리가 그 왕들을 다 알 수는 없고요. 태조, 광종, 성종, 현종 이 왕들은 보통 이제 10세기에서 11세기경의 왕입니다. 고려 초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조나 광종이나 성종이나 현종 같은 이 시기 때는 고려 초에는 통치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숙종, 예인, 숙예인 이렇게 통합해서 보시면 되는데 숙종, 예종, 인종은 고려 중반대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2세기경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고려 후기 때 그러니까 14세기경에 가면 이제 공민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모의고사 이번에 봤던 모의고사에서도 공민왕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통 고려시대 하면 태조, 광종, 성종, 현종, 숙, 예인, 공민왕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공민왕은 고려 후반기 때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왕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름을 들었을 때 숙종, 공민왕, 성종 이런 이름을 들었을 때 성종은 고려 초반 때 고려 앞쪽에 있던 왕이었다. 숙종, 예종, 인종은 고려 중반 때 왕이다. 공민왕은 고려 후반에 등장하는 왕이다. 이 정도는 알고 가면 여러분이 고려사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인종 이후에 이제 무신정변이 발생하거든요. 자, 고려는 근 100년간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시기가 있어요. 무신정권기. 자, 무신정권기에도 왕은 있어. 그렇지만 왕은 힘이 굉장히 약해요. 이때는 무신들이 권력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12, 3세기는 최충원이라든지 최후라든지 이런 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려는 그러니까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죠. 거란, 이쪽에는 거란, 그 다음 한 12세기경에는 이제 여진, 금나라, 그 다음에 여기 무신 정권기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 공민왕, 이때는 이제 홍건적이라든지 외구의 침략을 많이 받죠. 여러분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이제 고려사 들어갈 건데, 자 먼저 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자 여러분 지금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고려는 지방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을 때야. 누구의 세력? 호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할 때지. 태조 왕건의 입장에서는 이 호족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내 편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 거지요.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을 다 싸그리 죽이거나 아니면 싸그리 내 편을 만들 수는 없어. 적절한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호족들을 적절히 우대를 하거나 또는 호족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정책을 씁니다. 자, 먼저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당근을 주는 거지. 첫 번째 혼인 정책이지요.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태조 왕건이 뭐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서, 그냥 뭐 결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호족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호족들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호족 가문의 여식들과 이제 혼인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씨를 내려줍니다. 왕실의 성인 왕씨성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성씨를 내려줘.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건 예시예요. 제가 이제 강은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진주 강씨거든요. 그러면 진주에 사는 이제 호족이 있었나 봐. 이 호족에게, 야, 너에게 성씨를 내려줄게. 너에게 강이라는 성씨를 내려줄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주 지역은 너 강씨의 본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진주 강씨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세력권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자, 혼인을 하거나 성씨를 하사하는 등 호족을 우대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호족을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가 있습니다. 호족 통제 정책입니다. 자,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옆에 날개 볼게요. 기인 제도는 여러분 우리가 통일신라에 상수리 제도할 때 나왔어요. 자, 지방 호족의 자녀를 일정 기간 수도인 개경에 머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호족을 통제하려는 거지요. 사심관 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에 체크를 하냐면 여기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제 고려, 태조에게 귀부했다고 전해지잖아요. 근데 이 경순왕도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 신라의 왕이었잖아. 이 경순왕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태조는 경순왕에게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내려줘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심관 경순왕은 사심관으로서 경주 지역을 다스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경순왕을 우대해줬어. 여기서 유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사천 지역에 유력 호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호족들이 이제 통제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천 출신의 관리를 이용을 하는 거야. 중앙의 관리를. 중앙의 관리를 보니까는 사천 출신의 관리인 갑돌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갑돌이 보고 이제, 야, 너는 앞으로 사천 지역의 사심관이야. 그러니까는 너가 이제 사천 지역은 네가 적절하게 통제를 하거라 라고 하는 거지. 자, 호족 우대 정책, 혼인 정책, 성씨 하사하는 정책, 호족 통제 정책,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심관 제도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따라와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서 세금을 10분의 1로 줄여주기도 하고, 빈민구제기관에 흑창을 설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곡식을 무료로 대여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해나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태조 왕건하면 훈요 10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뒤에 오는 왕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31쪽에 사료 볼게요. 자, 훈요 10조는 여러분 10개의 태조가 남긴 10개의 말이야. 그치? 자, 사조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거라는 짐승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는 거라는
제도를 본받지 마. 거란의 제도를 본받지 마. 거란을 굉장히 적대시한 태조를 볼 수 있는 거죠. 5조 볼게요. 어디가 중요해요? 서경. 서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서경은 굉장히 풍수학적으로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100일 넘도록 서경에 머물도록 해. 라고 이제 태조 왕건이 남긴 거지. 이게 훈요 10조의 내용이에요. 자, 서경 보러 갈게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요. 자, 여기 개경이 있어요. 개경에 이제 위에 서경이 있어. 그러니까는 평양을 이제 서경이라 하는 거지. 평양은 또 고구려 수도였기도 했지. 평양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경자를 붙여주는 거야. 우리 이 개성의 서쪽 방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곳 해가지고 서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훈요 10조에 이 내용이 빠져가지고 이제 볼 건 이 내용이 빠져서 다른 교과서에서 사료를 가져왔어요. 자, 제1조를 보면 우리 국가의 우리 고려의 대업은 불교가 보호하고 불교가 지켜준다고 하죠.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돌아가시면 여기 훈요 10조 이쪽 옆에 하나 적어 두셔야 되겠죠. 자, 뭐라 적어 둘까요? 불교 중시 이렇게 기록을 하나 적어 둘게요. 다시 3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훈요 10조 남겨서 통치의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진 정책을 했다. 북쪽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대동강이 여기 있으면 우리 통일신라의 영토가 대동강 이남에 한정됐잖아. 이 위에 청천강이 흘렀잖아, 여러분. 이 청천강 지역까지 이제 영역을 넓혔다는 거.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누구를? 거란을 적대시했다는 거 한번 체크하실게요.